이번 떡밥은 온갖 비난을 받던 파트, 리제바로전을 그래, 이게 블리치지 라는 여론으로 바꿔준 떡밥입니다. 리제바로, 호로설의 모든 근거, 쿠보가 밝힌 공식 설정 모두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려버리는 부활 턴제에 팬들의 질타를 받았던 리제, 페르니다, 제라드, 그 중에서도 리제바로는 인간인 퀸시로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힘들을 갖게 된 근본조차 전혀 설명되지 않았고 외형마저도 어느 정도의 인간형도 유지하지 않은 채 호로와에 가깝게 망가지며 저게 과연 퀸시가 맞냐는 논란은 연재 당시부터 이어져 오고 있죠. 블리치 팬들에겐 꼭 호로여야 하는 리제바로의 쿠보식 떡밥 회수. 쿠보 작가는 블리치에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떡밥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완결은 났지만 사실상 완결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덕분에 팬들끼리 직접 퍼즐을 맞춰가며 떡밥을 회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중 하나가 리제바로 호로설입니다. 일단은 기괴한 비주얼 탓에 정갈하게 진화하는 이미지의 퀸시보단 호로가 어울린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죠. 호로의 언어. 블리치 세계관에서 각 종족은 저마다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사시는 일본어, 호로는 스페인어, 풀브링거는 영어, 퀸시는 독일어. 이 언어는 각 종족의 이름, 기술, 지명 등 다양하게 활용되죠. 그런데 리제바로는 퀸시임에도 독일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리제는 쿄라쿠의 시의 기술 중 하나에 낯설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다입니다. 일본어로는 다루마 산각 코론다, 스페인어로는 초콜라떼 잉글레스입니다. 스페인어는 호로의 언어이고 퀸시들은 대부분 독일어 기술과 발음을 쓰기에 이 장면은 독특한 장면이었습니다. 리제바로라는 이름 자체도 스페인어로 발음된 이름이라고 하죠. 봉인되어 있던 힘. 유아바에 의해 힘이 봉인되어 있다는 묘사는 그레미튜무, 자라키에게 썰리기 전까진 작아져 있던 페른이다 페른카자스, 왼쪽 눈을 감고 싸워야 하는 리제바로, 이렇게 3명입니다. 상상력의 위험성, 영왕의 왼팔이 가진 전진, 폭주의 위험성,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냉철한 리제바로를 봉인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 리제바로의 왼쪽 눈은 어떤 표식과 함께 감겨 있는 상태이고 위험을 감지할 때마다 그 왼쪽 눈이 뜨여지며 DX 액시스의 만물 회피가 작동됩니다. 총 3번의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폴슈 해방이 허락되는 일종의 봉인이었습니다. 면칙적인 쿄라쿠의 시에 봉인이 풀렸고 눈에 있던 봉인의 표식은 빛을 내며 사라지고 폴슈가 해방되죠. 슈리프트로 받은 만물관통 능력 이외에 이쪽 세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재생 능력, 이동기,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봉인해둔 이유는 막강한 힘이기에 견제했던 것이나 변종이라서 차별적으로 다룬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폭주. 블리치 세계관에서 호로와는 폭주기입니다. 리제바로 역시 이성적인 인간형 폴슈까지만 해도 DX 액시스의 관통 기술을 쓰다가 쿄라쿠의 만에 고성심중에 당하고 새의 머리가 솟아날 때부터는 영자를 집속하긴 하지만 세로 마냥 냅다 빔을 난사했고 소사에 떨어졌을 땐 더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새로 변했을 땐 호로화된 상태였을까요? 아주커스의 자는. 모든 에스파다는 그 전 단계에서 모두 동물, 공룡 등 기괴한 형태였습니다. 레슬렉시온, 즉 궁극기를 해방하면 인간형에다 과거의 동물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공식이 있고요. 리제가 기괴한 새의 형태로 2번 진화한 것이 과거 자신의 호로 시절의 힘이라는 근거입니다. 일반적으로 폴슈나 스크를 쓰면 장비가 강화될 뿐 동물로 변하는 퀸시는 없었기 때문이죠. 호로의 설정. 호로의 상징인 가면과 구멍, 리제에게도 있을까요? 블리치 세계관에서 몸에 뚫린 구멍은 호로를 상징합니다. 그 구멍의 위치는 호로마다 다르다는 설정이고요. 일단 리제바로도 구멍과 관련은 많습니다. 리제바로의 주 무기가 깔끔한 구멍을 내는 능력이고 각자의 능력을 상징하는 폴슈 날개에도 구멍이 많습니다.
신체에도 구멍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날개는 나자쿠프의 디 언더벨리가 적의 구멍을 찾는다는 능력처럼 리제바로도 디익스 엑시스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구멍은 보류해두겠습니다. 가면 같은 경우엔 쩌리 퀸시와 개체들을 보면 여전히 호로 가면이 남아있죠. 하지만 고렙 아랑칼들은 진화된 호로로서 얼굴에 가면이 없기도 합니다. 가면은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호로의 목소리. 이번 애니화를 통해 밝혀진 요소죠. 바로 호로에 에코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치고, 바이저드, 토센 등 호로화를 하면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여러 겹으로 되는 설정이 리제, 폴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제작진의 증언. 3쿨 음향 제작 담당자가 3쿨 11화의 애니메이션 수록 중 공개한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귀칼의 렌고쿠 성우인 히노 사토시가 음정 가공 없이 사람 리제부터 새 리제까지 연기했다는 점, 그리고 폭탄 발언, 리제가 원래 사람이었는지 새였는지, 그리고 어째서 새 리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했다고 밝힙니다. 결정적입니다. 굳이 리제 호로설이 없던 시점인데 리제의 본 모습은 사람이었습니다. 가 아니라 알고 보니 새였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즉 리제바로는 아주커스 시절 새 형태의 호로였고 아랑칼, 즉 인간화가 되어 퀸시화된 게 디폴트, 폴슈를 해방하면 진리엘, 목이 잘리는 긴박한 상황에 본래 호로의 필살기 레슬렉시온을 해방하면서 인간형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힌트까지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신무새, 죄인무새가 된 이유. 참백도, 기도 등 사신의 공격에 무적이 된 사기캐 리제바로, 자신의 힘을 신의 힘이라고 칭하고 나머지를 죄인으로 칭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리치 세계관에서 죄인은 호로들 뿐입니다. 그들은 사신에게 정화되거나 지옥의 옥졸에게 잡혀가죠. 퀸시와 이전 호로 시절 사신의 천백도에 정화될 수밖에 없는 죄 많은 몸 주제에 퀸시화를 통해 뽑기까지 성공해서 특수 능력까지 생기죠. 그래서 신의 힘을 반사한다는 팔경검에 자신의 힘이 반사되자 굉장히 얼떨떨해하고 중급 호로 마냥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죄인 무새만 하다가 결국 패배까지 이어졌죠. 영왕 봉인용 혹은 저지용으로 만들어진 신검 팔경검은 실제 일본 황실에서 보관 중인 3종 신기 중 하나인 이세 가문의 팔찌경으로 태양의 신을 저지했다는 신화를 모티브하였고 8번대였던 나나오가 언젠간 이세 가문의 운명에 따라 영왕, 신의 힘에 대응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걸 예감한 듯 신의 힘 드립을 치는 리제를 보더니 이세의 참백도를 꺼내든 것이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신의 힘까지 다다라서 팔경검에 썰려버린 후 소사에 떨어지자 퀸시의 힘이었던 폴슈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즉 그 신의 힘이 사라지고 새의 모습이 된 자신을 죄 많은 몸으로 되돌아갔다며 토라쿠를 저주하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엔 세박사 키라 이즈루에게 당하며 자포로로 추락해버린 모습. 소설판에서 리제의 잔재를 처치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유아바의 마지막 아우스발렌 그리고 패전 이후에도 혼자서 남아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마지막 생존자 제라드, 하시까지 고강도의 아바를 당했었으니까요. 리제는 이미 퀸시의 힘을 잃고 호로의 상태로 돌아가서 뺏을 것도 없었다라는 방증도 됩니다. 퀸시화의 가능성. 그럼 호로가 어떻게 퀸시가 된 걸까요? 사실 쿠보 작가의 공식 Q&A에서 유아바는 호로를 포함한 다른 종족에게도 슈리프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설정이 공개되면서 진작에 호로를 퀸시로 만들 수 있다는 퀸시화를 공식 설정으로 박아놨습니다. 실제로 천년열전 초반부부터 유아바와 키르게에 의해 하리벨과 프라시온들을 포획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리벨은 아직도 굳이 생포해놓기만 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은 퀸시화를 위한 것이었고 그걸 유추하라고 던져놓은 떡밥들이 이미 퀸시화된 호로, 이반과 류다스의 등장이었던 것이죠. 애니 성우를 20년 전 애니와 그대로 갖다 쓰기로 유명한 블리치, 즉 성우에도 꽤나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슈테른리터 베게노인이 아랑칼 넘버 11 샤오롱 쿠판과 성우가 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키도 동일하고 외형도 비슷한데
슈리프트 K의 알파벳 순서도 11번째라서 대놓고 퀸시화된 호로라는 떡밥들이 남발되었지만 후보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듯 떡밥만 뿌리고 공식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호로의 퀸시화 캐릭터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광신도 포지션. 슈테론 리터들은 유아바에게 그다지 좋은 스탠스가 아닌 경우가 많았죠. 릴토토 역시 그 이유가 소설판에서 밝혀지고요. 그런데 소설판에서 릴토토가 리제에 대해 언급하길 광신도 녀석이라는 거죠. 리제는 유아를 진심으로 충성했던 인물 중 하나라는 설정이 밝혀진 것이고 거의 유일한 그 광신도 성향이 어떻게 호로의 근거가 될까요? 최초의 슈리프트. 리제는 최초의 슈리프트라는 점에서 왜 퀸시가 아닌 호로에게 퀸시화뿐만 아니라 슈리프트까지 가장 먼저 주었냐는 떡밥으로 연결되죠. 1000년 전 사신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퀸시의 물량을 메꾸기 위해 눈을 돌린 것이 웨코문드의 호로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소멸해야 할 존재이자 좋은 병력으로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슈리프트란 사실 원래 그 퀸시가 갖고 있던 힘이나 성향이 있고 유아바의 힘을 더해 더 큰 힘으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인데요. 이 슈리프트 부여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호로였던 리제바로를 퀸시화시키는 실험 과정에서 얻어 걸린 게 아니냐는 설. 웨코문드 수렵 과정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였을 수도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시다의 슈리프트 부여 과정을 보면 유아바의 피를 마시는데 리제의 포획 과정에서도 피를 넘어 유아바의 신체 일부를 콕콕 쪼아 먹었고 덕분에 피만 먹은 놈들보다 더욱 우월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 폐하의 걸작, 신에 가까운 남자, 최초의 슈리프트라는 타이틀이 생겼다는 설이죠. 일종의 영왕의 파편, 풀브링거 원리와도 비슷해집니다. 퀸시와 슈리프트 덕분에 자포로에서 친위대의 리더까지 올라간 리제는 유독 충성심이 높았고 광신도의 모습까지 보여준 것이죠. 새로운 힘을 얻어 아이젠에게 충성하던 호로들처럼 또 다른 새 시대를 맞이한 호로들도 마찬가지 충성심이 강해졌다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게 됩니다. 친위대의 구성. 친위대, 즉 상위급 티어의 퀸시로 선발된 퀸시들을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순혈 퀸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위대 막내 아스키니아 부활도 안 했고 영왕궁으로 올라가면서 즉석에서 선발된 거라 제외하면 3명이 남죠. 영왕의 파편들, 제라드, 페르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종, 호로가 퀸시화된 리제바로인 것이죠. 여러 종족이 섞여야 강해지는 만화 블리치. 이미 모든 종족을 합쳐버린 치고는 단연 블리치 내 최강자이며 아이젠, 긴조도 만만치 않은 잡종이죠. 최근 Q&A에서 초월자라는 범위를 규정해준 쿠보 작가. 결국 리제도 호로, 퀸시 종족 융합을 통해 영혼의 경계를 넘은 초월자까지 진화를 이뤄낸 것이라면 무적, 불멸은 물론이고 규격 외의 공격력과 방어력도 설명이 됩니다. 애니화되며 컬러풀해진 퀸시들의 영합 컬러. 그 중에서도 황금색 영합은 이치고와 페르니다에게만 쓰여지는 컬러로 여러 종족이 융합된 자들, 즉 초월자 컬러라는 의견이 있죠. 4쿨에 나올 제라드 역시 공식 컬러판에서 미리 보면 폴슈를 썼을 때 황금색 영합으로 변화합니다. 제라드와 페르니다 역시 영왕의 파편 풀브링거가 퀸시화된 융합 종족이고 리제바로 역시 고성 심중에 맞고 한번 죽더니 초록색 영합에서 황금색 영합으로 굳이 영합이 변화합니다. 바로 퀸시의 힘, 폴슈의 호로의 힘, 레실렉시온을 해방하며 종족 융합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 것이죠. 이러한 리제 호로설이 나중에라도 공식 설정으로 밝혀진다면 호로와의 근거이면서 비판, 논란점인 이 요소들이 모두 해소되며 리제는 매력적인 빌런으로, 쿠보는 설정의 만신으로 재평가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퀸시화의 조건. 만신의 품격 쿠보 작가는 스스로 만신이 되길 포기하고 리제바로 호로설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1쿨에 등장한 퀸시화된 호로, 이반과 류다스, 그들에 대한 추가 설정으로 공개한 것은 바로 퀸시 크로스입니다. 블리치 초창기부터 퀸시라는 종족과 함께 따라다녔던 퀸시 크로스라는 상징, 이 퀸시 크로스의 모양마다 떡밥을 남겨놨을지는 몰랐는데요. 역시 설정의 만신 디테일의 쿠보입니다. 사신의 호로와처럼 어떤 종족이든 퀸시로 만드는 퀸시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퀸시 크로스였습니다. 원형 고리가 없는 퀸시 크로스는 타종족에서 퀸시가 된 퀸시화의 증거가 됩니다. 모태 퀸시는 원형 고리가 있는 퀸시 크로스를 가지고요. 퀸시 크로스 총정리. 대표적인 호로의 퀸시와 아즈기아로 2반, 그의 퀸시 크로스엔 원형 고리가 없죠. 작중 일부 졸다트들도 원형 고리가 없습니다. 물량으로 쓰려고 웨코문드에서 잡아온 호로들이라는 거죠. 퀸시가 아닌 걸로 유명한 영왕의 파편 제라드 발키리와 페르니다, 이 둘은 심지어 유아바에게 슈리프트도 받지 않고 각자 갖고 있던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머리에 숨겨진 제라드 발키리의 퀸시 크로스, 원형 고리가 없습니다. 애니화에서 공개된 페르니다도 마찬가지고요. 알려진 대로, 그리고 쿠보가 공개한 공식 설정대로 이들은 영왕의 파편 풀브링거가 퀸시화된 거였습니다. 슈테른 리터들의 퀸시 크로스만 다 까봐도 출신 성분을 알 수 있으니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리가 있는 퀸시 크로스, 즉 모태 퀸시들이죠. 이시다우류, 류켄, 당연히 모태 퀸시고요. 더 제일, 키르게오피 역시 정통 퀸시. 퀸시의 시조, 유아바, 당연히 퀸시겠죠. 퀸시 영주 가문의 버즈비도 모태 퀸시니까 원형 고리가 있고요. 이제부턴 고리가 없는 퀸시 크로스입니다. 이반, 페르니다, 제라드, 그리고 이 모래들은 뭔가 했는데 메코문도에 있던 르누강가를 퀸시화 시킨 거였고, 고리 없는 퀸시 크로스를 갖고 있죠. 퀸시와는 거리가 멀었던 기괴한 비주얼로 호러 논란이 있었던 에스노트, 그의 퀸시 크로스 역시 눈알 뒤에 숨겨둔 원형 고리가 없는 퀸시 크로스였습니다. 에스노트는 퀸시화된 타종족이었습니다. 죽음 직전 유아바에 대한 광신도적 요소가 나오며 각성했고, 홀슈 날개가 하필 호로 구멍으로 연상될 수 있는 원형들이며 기괴한 비주얼도 공통점이죠. 퀸시화된 호로의 기괴함. 그렇게 되면 다시 리제 호로설의 근거로도 설명되는 에스노트. 호로를 흡수한 것일 뿐인데 괴이하게 변형되어 버린 키르게오피, 그리고 리제 바로. 과연 리제의 퀸시 크로스도 원형 고리가 없을까요? 대망의 리제 바로의 퀸시 크로스는 원형 고리가 있는 퀸시 크로스입니다. 즉 모태 퀸시였던 것이죠. 그럼 결국 리제 바로 호로설은 망상이었고 리제 바로 편은 망작이었을까요? 하지만 리제의 퀸시 크로스는 애니화에만 있는 추가 장면이라 오류일 확률이 존재합니다. 애니화에서 설정 오류 장면은 2번이나 있었죠. 그리고 애니 추가 장면이 많았던 3쿨에서 발견한 또 다른 애니 오류도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오류라고 해도 같은 장면에서 페르니다는 고리가 없는 퀸시 크로스로 잘 그려줬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그래서 쿠보가 공개한 퀸시 크로스 설정은 팬들이 다 떠먹여준 리제 호로설에 발목을 잡아서 비틀어버린 거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원작에서 퀸시 크로스 묘사. 만화 원작에서의 리제 바로의 퀸시 크로스는 아쉽게도 그려진 적이 없었지만 그나마 단서가 되는 것이 여타 슈테른 리터들의 폴슈 해방은 원형 고리가 있는 형태의 해방이지만 리제 해방은 원형 고리가 없어서 마치 퀸시화된 자들의 퀸시 크로스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해방된다는 점입니다. 쿠보가 매화 단행본 끝을 그리는 메모에도 쿄라쿠의 안대와 리제의 왼쪽 눈을 그렸을 때 리제의 눈에 그린 퀸시 크로스는 원형 고리가 없는 퀸시 크로스입니다. 평소엔 관엽 같은 문양만 있었지 확실히 그것이 고리나 퀸시 크로스로 보긴 어렵고요. 해방 중 순간적으로 문양의 고리도 없어지고 오망성만 나타납니다. 에스노트와 마찬가지로 해방 중 눈깔 뒤에 숨겨둔 퀸시 크로스가 발동했다는 힌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오늘 영상은 오직 퀸시들이 각자 소지한 퀸시 크로스에 대한 설정이기에 모자나 옷에 있는 문양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퀸시 크로스 총정리는 마치면서 쿠보가 그린 원작 속 퀸시 크로스 설정은 오류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리제 호로설의 결론은 원작에서의 호로적인 묘사, 애니에서의 음향, 컬러 묘사만을 바탕으로 쿠보가 추가 공개한 퀸시 크로스 설정상 원작에서 리제는 퀸시화된 호로로 보는 것이 맞고 애니화 기준으로는 그냥 특이한 모태 퀸시입니다. 하지만 애니 제작진의 그 작은 오류만 해결된다면 모든 것이 매끄러워지며 처음 혹은 다시 천년열전을 잃는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